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24년 동안 250여 개 추진위 조합 관련 1000여 건 이상을 소송 수행한 경험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합 정관 중에 협력업체, 중요한 거 시공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사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런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협력업체 선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에 관해서 명확치 않다 보니까 어느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조합에서 지금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좋은 협력업체 선정을 원하기 때문에 정관에다가 조금 이따 보시는 것처럼 이러이러한 내용을 규정해 놓으면 상당히 조합 집행부나 아니면 어느 특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저희 표준정관안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표준정관에 보면 제12조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제14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이라는 조문이 3개 조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혹시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오른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저희 경력사항과 각종 재생목록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법령 해설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재개발 정관이 왼쪽에 있고 재건축 정관이 오른쪽에 있는데 이렇게 12조 적어놨습니다. 13조에 가면 설계자에 대해서 또 적어놨어요. 14조에 가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2018년 2월 9일 날 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이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거기에 맞는 공공지원 처리 기준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조합정관에 옛날 표준정관을 따가지고 이렇게 규정해 놨다 하더라도 보지 마십시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표준정관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조부터 쭉 있는데 핸드폰 가로로 닙해서 보시면 좀 크게 보실 수 있는데 혹시 그래도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조금 모자라죠?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12조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1. 조합은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뭐 일반적인 조항을 적어놨고요. 이제 밑줄 쳐놨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달라지죠.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계약 체결은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 해놨는데 서울특별시는 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법 74조 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하는 감정업자가 있고, 총회 의결로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는 이제 조합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제외되어 있죠. 를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는 대의원에서 선정 및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총회에서 반드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도 대의원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조합은 총회에서 하고 싶다. 그럼 총회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정해놨던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대가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입찰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 공고에 따라 제출될 입찰 참여 제한식 양식은 대의원의 의결로 작성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사에 거쳐가지고 조합집행부가 대의원에 던져주면
대의원들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찰 참여 제한 장치 그냥 이사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의원 여러분들은 입찰 참여 제한서 양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 특히 배정 기준표는 면밀히 보셔야만 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찰 참여 제한서 양식은 대의원의 의결로 작성하되 제한서의 각 항목은 해당 업체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실적, 능력 등을 위주로 작성되어야 하며 정비사업과 관련 없는 회사 규모, 연매출, 직원수, 사무실 소재지, 업체 선정 전의 조합과의 관계 등을 항목으로 선정하여 가장 유능한 업체를 대의원에서 선정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아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입찰 참여 제한서 양식이나 배정 기준표로 보면 어떻습니까? 연매출 1000억 이상짜리 30점, 그 다음에 500억 이상짜리 40점, 20점 이렇게 다운을 두게 만들면 만약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매출 같으면 또 좀 나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 업무든 자문 업무든 변호사인 경우는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일 뿐이고 나머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아무리 커도 우리 조합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조합하고 관계되어 있는 건 한두 사람의 전담 요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많다. 법무사의 경우는 예를 들면 법무사 직원 수가 많아가지고 법무 법인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직원 수가 100명이다. 우리 사무실 법무 업무 등기 업무하는 직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관계없고 사무실 소재지 전라남도, 광주, 부산, 경상남도, 대구, 광역시 좋습니다. 이쪽에 있는 업체를 30점을 더 준다. 이래 보니 어떻게 되죠? 이건 경쟁 입찰이 아니죠. 이미 경쟁 입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말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유능한 업체를 만들도록 입찰 제한서 양식을 대의원에서 만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의원에서 볼 때 이건 뭔가 냄새가 난다. 잘못됐다 그러면 보이콧도 시켜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정관에다 만들어 놓으면 훨씬 나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찰 참여 제한서를 제출한 협력업체는 모두 대의원에 상정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입찰 참여를 제한해놓고 이사회에서 몇 개 없애버려요. 없애버리고 3개만 올린다. 2개만 올린다. 이제 기준이 바뀌어가 4개만 올린다. 이렇게 되면 얘는 수십 개가 들어왔는데 4개만 올린다. 이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관계없이 그냥 대의원회가 다 정하도록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의원회가 그냥 다 올려버리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너무 많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추리를 하고 정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입찰 참여 제한서 제출 시에 계약사안도 제출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찰 참여 제한서를 만들 때는 우리는 무엇에 몇 프로 수준으로 받겠다 이래놓고 계약을 쓰라 하면 계약서 내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조합 자문을 하다 보니까 협력업체 계약서가 올라오면 제가 다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입찰 참여 제한서에 없던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 금액도 터무니없이 올라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한번 어느 업체의 경우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 1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에 어떤 용역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그 관련되어 있는 같은 유사 다른 업체들은 돈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아봤자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데 전혀 관계없이 제한서를 계약서를 떡 냈는데 거기에 보면 1300세대 정도 단지의 경우인데 물론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업무 남들은 5천만 원 받는 거 4천만 원 받고 이렇게 하는 거 한 세대나 2만 원도 받고 2만 원 해봐 1,300, 2,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 업무를 8억 내지 10억 달라고 설정 넣어놓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업무 준공당시쯤 가가지고 하는 업무 기본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동종 업체들은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아봤자 몇천만 원인데 100억을 달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임원들이 모르고 그냥 도장 찍으면 끝이에요. 예, 만약에 지금 나중에 협력업체 계약서 검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종별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크게 쏘은 겁니다. 예, 그래서 유념 깊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안도 제출을 하도록 해달라. 이 얘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제출된 인사참여 제한서 및 계약서 안은
각 항목별로 비교표를 상세하게 작성하야며 배정기준표 작성은 임원들의 의도에 따라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지는 안 돼. 유리하게 작성하도록 안 돼도. 그 다음에 각 항목의 상세한 비교표 및 제출된 입찰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대의원에게 배포하여 대의원들이 업체 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가장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협력업체 선정할 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업체가 선정할 수 있도록 전혀 관계없는 항목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예. 제가 만약에 명의 의사를 찾는데 그 양반이 예를 들면 그 삼성병원에 있으면 어떻고 조금 두고 조금 병원에 있으면 명의가 중요하죠. 그런데 할 적에 명의를 뽑는다고 입찰 공고를 내면서 그 병원 전체의 매출을 내놔라. 우리가 찾는 거는 성형외과인데 성형외과 그 사람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와가지고 병원 전체의 매출 규모, 저건 전체 직원 숫자, 이거는 거기에 있는 그 병원에 대한 의사를 선정하기 위한 그렇게 뚜렷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뽑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는 비일비재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를 토하면서 자꾸 협력업체 선정 때 강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해설을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조항에 가시면 이제 대의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제가 또 써놨습니다. 대의원에서 최종 선정할 업체 또는 총회에 상정할 업체에 대한 선정은 대의원의 재직위원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의결하여 다득표선으로 선정해야 하고 이 경우 서명 결의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넣은 이유는 대의원에서 비밀투표하지 않고 앉은 다음에 거수 1번 업체 찬성하실 분, 2번 업체 찬성하실 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의사선정을 못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조합장이 보고 있는데 조합장은 이 1번 회사를 미는 것 같은데 난 2번이 좋다. 그럼 2번에 손들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서명 결의서를 하면 이 협력업체들이 다 작업을 해가지고 자기 찍도록 서명 결의서를 해놓는다면 나오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도 안 된다. 대리인도 안 된다. 직접 나와가지고 비밀투표라. 이게 시공사에는 있어요. 시공사에는. 그런데 다른 업체 선정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해설을 가장 해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선정을 일단 했다. 그러면 제출된 계약서대로 선정 후 2주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조합집행부의 금전 요구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실제 제가 경험하는 경우입니다.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 의도하는 대로, 조합 임원들이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다른 업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계약서. 계속 애를 먹입니다. 계속. 그러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업체는 찾아가겠죠. 찾아가겠죠. 뒷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계약서 안까지 받았으니까 딱 선정되면 그대로 2주 내에 해라. 2주 내에 계약을 체결해라. 그래야만 의혹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제가 밑에까지 해설을 해놨으니까 법령 해설집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R119 시청 케어로 오시면 밑에 쉽게 보는 재건축 재개발관에 차곡차곡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